어떻게 독일군의 반격을 물리치고 승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페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마 죽으면 천당에 갈 거야. 이곳 바스토르는 지옥보다도 더 지독한 곳이니까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만물상자TV 전쟁의 모든 것 구독자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시는 전투, 바로 아르덴 대공세, 발지 전투라고 불리는 전투. 생각보다 아르덴 대공세는 다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1, 2부에 걸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1, 2부는 우리가 몰랐던 아르덴 대공세의 진실을 주제로 아르덴 대공세에 대해 간과했던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자세히 풀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아르덴 대공세의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아르덴 대공세, 이른바 벌지 전투의 6가지 진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히총통이 1944년에 아르덴 대공세를 개시해야 했던 이유. 다 죽어가던 그 시점에 대규모 공세를 개시하기로 한 히틀러의 결정. 이 공세 결정은 확실히 군사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군사 전략가라기보단 선동 정치인에 더 맞는 인물이었습니다.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후 간신히 목숨을 건진 히틀러는 그 후 더욱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고 건강 상태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르덴 대공세의 최초 아이디어를 냈던 것은 히틀러 자신이었습니다. 1944년 12월의 아르덴 대공세야말로 독일 제3제국에서 자신이 여전히 최고임을 증명하라는 히틀러의 몸부림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도 지고 있고 암살 문목까지 터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반전이 필요했고 어떻게 하든 독일 전체를 자신이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던 절박했던 히틀러. 공세 지역은 아르덴 숲. 이곳에 있던 연합군이 비교적 약했던 것도 공세 지점이 된 이유겠으나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무척 좋아했던 바그너의 음악은 숲을 주제로 한 음악이 많았습니다. 아르덴 공세의 코드명인 어텀 미스트, 즉 가을 안개 작전이라는 이름도 바그너식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그너는 안개나 연기를 사용하여 악의 노래를 알렸습니다. 따라서 연합군에 대한 공격이 짙은 안개 속 큰 숲에서 시작된 것은 바그너에 심취한 히틀러를 생각한다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히틀러의 성향 외에도 1944년 12월쯤 되면 영미연합군은 이제 독일 본토로 들어올 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틀러에게는 이제는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중압감이 엄청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 병사들과 독일 국민들이 발지 전투를 지지했다. 이번 아르덴 대공세에 대해 리뷰하며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이 공세가 비록 히틀러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지만 독일 국민들과 말단 병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참으로 뜻밖의 사실입니다. 아르덴 공세가 있었던 1944년은 히틀러와 독일에겐 최악의 해였습니다. 발지 전투가 시작됐던 12월은 동부와 서부전선 모두에서 소련군과 연합군이 독일 본토로 압박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만일 아르덴 총공세가 성공한다면 전쟁의 승기를 독일이 가져갈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던 독일군 병사들과 독일 국민들이 생각보단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독일 국민들이 독일이 패망해 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여전히 히틀러 총통이 마력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상할 정도로 미군을 무시했던 히틀러. 발지 전투의 독일 공세 루트엔 미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미군의 전투력을 실제보다 매우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히틀러의 머릿속에는 미국인들이 여러 종류의 다른 국가들로 구성된 잡종 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히틀러는 확실히 뿌리 깊은 이념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순혈 인종 편견은 이처럼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데도 일조를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히틀러의 이러한 잘못된 지식은 실제로 미국에 가본 적이 없는 카럴 메이라는 사기꾼 작가가 쓴 카우보이 책을 읽은 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그의 무지 탓이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미국의 대단한 장점 중 하나인 대량 생산 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당시 독일군은 5만 마리 이상의 말과 함께 1914년 1차 세계대전 당시보다
간신히 더 나은 장비를 갖춘 수준에 불과했지만 미 육군은 완전히 기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튼이 독일군의 포위망에서 미군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렇게도 빨리 이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히틀러 생각에는 미군이 아무래도 남의 나라에서 전쟁하는 것이므로 그나마 싸움 의지가 약할 것으로 생각한 것도 미군을 얕보는 데 일조했습니다. 네 번째, 발지 전투는 독일답지 않은 완벽한 보안을 선보였다.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히틀러가 없었고 만슈타인이 총통이 됐어도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독일은 모든 것이 털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사실만 이야기해봐도 북아프리카에서 석유를 가득 실은 유조선이 언제 어느 항구로 입항할지, 쿠르스크에서 독일이 언제 어떤 작전으로 공격할지, 노르망디에서 독일 기갑부대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반격해 들어올지, 독일 공군이 영국의 어떤 도시를 언제 폭격할지, 또 어느 정도나 날라올지, 독일 유보트가 어느 항로로 이동할지까지 연합군은 모두 다 알았습니다. 사실 전쟁이 그렇게 오래 지속된 것 자체가 독일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연합군의 울트라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정도로 털렸던 독일군이 유일하게 보안이 안 털렸던 작전이 바로 발지 전투였습니다. 심지어 작전 개시일도 히틀러가 직접 12월 12일 장군들을 모아놓고 발표합니다. 작전 개시일은 4일 후인 12월 16일이요. 실로 독일의 운명이 이 한판 싸움에 달렸소. 장군들의 건투를 기원하는 바이요. 독일은 병력 이동을 밤에만 열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명령은 무선통신이 아니라 전령이 직접 가서 전달했습니다. 반면 미군은 다 끝나간다고 생각했던 독일군이 대반격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너무나 울트라 아모 해독에만 의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독일이 무선통신을 아예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의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더구나 안 좋은 날씨 때문에 연합군이 자랑하는 항공 정찰도 없었기에 미군이 기습당하기 딱 좋은 조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결국 발지 전투는 독일답지 않게 기밀이 털리지 않고 진행되었던 전투였기에 초반에 독일군은 완벽한 기습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다섯 번째, 게임에서만 보던 나치 독일의 슈퍼솔저는 신빙성 있는 소재였다. 아르덴 대공세 당시 독일군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공세 당시에 1940년 프랑스 침공전 당시 사용했던 마약 일종인 각성제인 크리스탈 P를 사용하여 잠도 안 자고 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미친 듯이 돌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얀 설상복을 입은 나치 SS 친위대는 총을 맞고서도 괴성을 지르며 돌격해왔다는 증언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가장 성공적인 진격을 했던 SS 무장 친위대 요하임 바이퍼의 광신적인 미군 전선 돌파도 이해가 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관련 여러 게임에서 등장하는 나치 독일의 슈퍼솔저라는 소재는 전혀 근거 없이 나온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발지 전투 미군 승리의 1등 공신은 조지 패튼 장군이었다. 트레이드마크인 진주 손잡이 리볼버를 항상 차고 다녔던 조지 패튼은 발지 전투의 승리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에 참가한 미군 장성 중 가장 무한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패튼.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란 즉각적으로 실행되는 불완전한 계획만큼이나 좋지 않은 것이다. 마치 독일의 구데리안이나 롬멜 같은 스타일의 이 말은 확실히 맞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연합군 장군 중에서도 가장 신중하기로 소문난 몽고메리는 발지 전투 이전부터 절대로 독일이 지금 상태에서 쳐들어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누차 강조했었기 때문입니다. 1944년 12월 16일 발지 전투가 시작된 지 불과 48시간 후 패튼 장군은 서쪽으로 진격 중이던 미 제3군 예하 3개 사단을 빼내서 독일군을 향해 신속히 이동시키는 기동력을 발휘합니다. 독일군에 포위된 미군을 구하기 위해 90도로 꺾어 반대 방향으로 진격하는 패튼의 부대. 그것도 한겨울에 3개 기갑사단을 갑자기 90도 회전시켜 북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은 요즘에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패튼은 단 이틀 만에 전선까지 도달하는 기적을 연출합니다. 이것은 독일군은 물론이고 연합군 내에서도 놀랬던 일이었습니다. 바스토니에서는 미 101 공수사단을 비롯한 17,000여 명의 미군이 독일군 3개 사단 45,000명으로부터 포위를 당해 보급이 완전 차단되어 혹독한 추위 속에서 포위된 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패튼 장군이 이끄는 미국 제4기갑사단은 독일군의 측면 포위망을 뚫고 바스토니에 포위된 미군들을 구출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후에 어떻게 독일군의 반격을 물리치고 승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패튼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마 죽으면 천당에 갈 거야. 이곳 바스토니는 지옥보다도 더 지독한 곳이니까 말이야. 나는 부하들에게도 말했지. 너희들은 천당에 갈 거니까 닥치고 전진하라고. 난 부하들에게 닥치고 돌진하라라는 말밖에 한 게 없어. 패튼이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는 몽고메리 같은 장군이었다면 아마 미군은 벌지 전투에서 더 끔찍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군사 전문가들은 당시 연합군 장군들 중 유일하게 조지 패튼만이 독일군의 대반격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가 대비를 갖춰놨던 것이 틀림없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